안녕하세요, 트립콤파니입니다. 지난 오사카, 교토에 이어 오늘 알아볼 지역은 고베입니다. 오사카에서 일본의 현재를 구경하고 교토에서는 일본의 과거를 본다고 하죠. 고베에서는 일본의 근대를 볼 수 있습니다. 에도시대 말기에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개항장으로 선택되어 그 후 1990년대까지 약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항구 도시로서의 번영을 누렸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일본 문화와 서양 문화가 섞인 특이한 문화가 아직 남아있죠. 중국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 유명한 차이나타운 난킨마치도 고베에 있고요. 또 1995년에는 역사에 남을 비극 고베 대지진이 일어나 도시는 괴멸적인 피해를 입었고 아직까지도 그 잔해가 한신 대지진 메모리얼 파크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고베는 관광지나 여행객의 숫자는 오사카나 교토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고베규, 야경 같은 고베만이 가진 여행 키워드가 있어 찾아오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고베는 항구 도시답게 해안선을 따라 길게 뻗어 있습니다. 도시 면적 자체는 넓은 편이지만 실제로 여행을 하며 들리는 곳은 중심의 산노미야역과 인근 시가지 혹은 아리모 온천이나 히메지성 정도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베는 다른 지역과는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고베 여행을 설명하는 키워드는 5가지, 시가지, 사케, 온천, 산, 그리고 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베 여행 가이드 시작합니다. 여행객들이 많이 가는 고베 중심 시가지는 좁은 편입니다. 끝과 끝, 키타노 이진칸과 하버랜드 모자이크 사이 거리가 약 3km 정도인데 강남역에서 삼성역까지의 거리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이 안에 나름 볼거리들이 알차게 모여있죠. 오사카에서 고베로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산노미야역에서 내리게 됩니다. 고베에는 신코베역, 고베역, 고소쿠 고베역 등 고베 이름이 붙은 역들이 더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중심은 산노미야입니다. JR을 타도 한큐, 한신을 타도 여기를 지나게 되며 간사이 공항에서 배를 타고 와도 결국에는 여기로 도착하게 됩니다. 유명한 고베규 레스토랑이나 맛집들도 산노미야역 주위에 많아 식사는 웬만하면 여기서 하게 될 거예요. 고베 와규는 일본 3대 소고기 중 하나로 일본뿐만 아니라 서구권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NBA LA 레이커스의 유명 농구 선수 코비 브라이언트의 이름 코비가 고베규의 고베인 거는 유명한 사실이죠. 코비의 아버지 조 브라이언트가 소고기를 먹고 감동해 자식 이름을 코비라 지었다 합니다. 산노미야에서 북쪽으로 20분 정도 걸어 올라가면 키타노 이진칸이 나옵니다. 북쪽에 있는 외국인 거리인데 고베가 개항한 후 실제로 외국인들이 짓고 살았던 지역입니다. 고베 여행로를 배경으로 하면 바닷가의 하버랜드 모자이크와 더불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죠.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은 무료지만 프랑스관, 네덜란드관 이런 건물마다 입장료가 따로 있습니다. 놀이공원처럼 3관 티켓, 5관 티켓 등 공통권을 구매하면 할인된 가격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보통 건물 하나 들어가는데 500엔 정도라 생각하면 됩니다. 내부 장식을 구경하는데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기 아깝다면 스타벅스에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커피숍이긴 하지만 건물은 그대로니깐요. 다시 내려와 산노미야에서 지하철 한 정거장 떨어진 모토마치에는 차이나타운 난킨마치가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차이나타운인 요코하마, 나가사키와 더불어 일본에서 가장 큰 차이나타운입니다. 건물 양식 같은 건 인천 차이나타운과 비슷하게 온통 붉은색이지만 파는 음식은 많이 다릅니다. 돼지고기 만두, 부타망은 특히 잘 알려져 있고 한국에 없는 본토 중화 요리 식당도 밀집되어 있습니다. 꼭 일본에까지 와서 차이나타운을 가야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차피 산노미야에서 메리켄 파크로 내려가는 길에 들리게 되니 부담없이 갈 수 있죠. 난킨마치 남쪽으로 10분만 걸어가면 고베 포트타워가 있는 메리켄 공원, 고베 해양박물관, 그리고 고베 지진 메모리얼 파크가 나옵니다. 붙어있는 베이크루즈 승선장을 건너가면 그 유명한 하버랜드와 하버랜드 모자이크가 있고요. 고베 시내에서 바다 구경과 야경을 볼 때 절대 빠지지 않는 곳입니다. 하버랜드 쪽에서 공원을 볼 때, 공원에서 하버랜드 쪽을 볼 때 서로 다른 매력이 있으니 한쪽만 구경하지 말고 전부 둘러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베 시내는 가로로 길죠. 그래서 세로 노선이 부실한 편이라 철도만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시 역 바로 주위에 있는 번화가를 가는 게 아니면 조금씩은 걸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내 자체가 넓은 편이 아니라 동선을 잘 잡는다면 지하철을 타지 않고 걷기만 해도 여행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또 시티 루프버스라고 유명 관광지를 도는 여행객용 버스 노선이 따로 있습니다. 산노미야에서 시작해 키타노 이진칸부터 하버랜드까지 골고루 다 지나가고 하루 탑승권이 600엔이니 많이 걷고 싶지 않다면 정말 유용한 버스입니다.
노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베가 위치한 효고현은 아키타, 니가타와 더불어 일본에서 좋은 술을 제조하기로 유명합니다. 좋은 물과 쌀이 있는 지역이라서 그렇죠. 한신전철, 우오자키역, 스미요시역 아래로 유명한 사케 기념관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마 이름 한 번쯤은 들어보신 키쿠 마사무레나 하쿠츠루 같은 브랜드죠. 술에 아예 관심이 없고 마시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면 들리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선물용 사케를 산다거나 술을 좋아한다면 추천드립니다. 가격도 한국보다 많이 저렴하고 또 시음할 수 있는 사케 종류도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역에서 가까워 소요시간도 한두 시간 정도면 충분하고요. 사케 탐방을 하고 싶다면 한신전철 패스를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한큐나 JR을 탄다면 이동하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고베는 좋은 물이 나와서 사케가 유명하죠. 그 좋은 물은 온천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내에서 고베전철, 아리마선으로 1시간 정도 가면 아리마 온천이 나옵니다. 큐슈의 유후인, 베푸, 그리고 도쿄의 하코네와 더불어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온천 마을 중 하나입니다. 1500년 전부터 아리마는 온천으로 유명했는데 일본 전역이 전쟁에 휩싸인 전국시대에도 온천 목욕을 하러 오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꼭 비싼 료칸에 숙박하지 않아도 일반 목욕탕 같은 온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리마의 온천들은 크게 킨노유, 긴노유와 같은 단독 온천과 다케토리테이 별관 고키나 미유키소 하나부스비 같은 료칸에 딸린 온천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킨노유, 긴노유는 아리마 온천에서 사람이 제일 많고 유명하며 단관은 650엔, 두관은 850엔입니다. 료칸에 딸린 온천들의 금액은 1000엔으로 제법 비싸지만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이코노유란 온천도 굉장히 유명한데 시설도 좋을 뿐더러 2,500엔, 2,700엔에 이 온천 200건과 고베 1일 교통 패스가 달려있는 다이코노유 패스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다이코노유가 2019년 3월까지 공사 때문에 폐쇄된 관계로 발매가 중지되었습니다. 아리마 온천으로 가는 방법은 크게 4가지, 철도 2개, 버스 2개입니다. 첫 번째 철도, 산노미야에서 호쿠신 전철을 타고 다니가미역으로 간 다음 고베 전철로 환승해 아리마 온천으로 가는 방법. 호쿠신 전철에 한신 패스나 한큐 패스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운임은 900엔 정도로 비싼 편이지만 30분 정도 만에 도착합니다. 두 번째는 산노미야에서 신카이치 역으로 이동한 다음 고베 전철을 이용해 아리마 온천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신카이치 역까지 패스가 적용되기 때문에 고베 전철 운임 680엔만 들지만 시간이 1시간 정도로 2배나 걸립니다. 첫 번째 버스는 산노미야역에서 출발하는 일반 버스입니다. 운임은 700엔, 정거장마다 멈추는 버스라 50분 정도로 오래 걸리지만 환승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버스는 고베가 아닌 오사카 우메다 한큐역에서 출발하는 한큐 버스입니다. 온라인 예약이 필요하고 운임도 1370엔으로 비싼 편이지만 오사카에서 아리마 온천까지 바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습니다. 극한의 효율을 추구한다면 신카이치에서 고베 전철을 타고 가는 게 제일 저렴하겠지만 조금 더 돈을 쓰면 몸이 훨씬 편해지죠. 편리함과 절약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로코산은 아리마 온천과 고베를 나누는 산으로 양측을 향해 케이블카, 로프웨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산 정상에는 오르골 박물관, 전망대, 식물원 등 여러 시설이 있고요. 그중 가장 메인이 되는 곳은 바로 전망대입니다. 고베 시내에서 케이블을 타고 올라가면 텔란 전망대가 나오는데 여기서 하코다테, 나가사키와 더불어 일본 3대 야경이라는 고베 야경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일치기를 할 때 히메지성이나 아리마 온천에 비해 약간 흥미도가 떨어지는 편인지 상대적으로 관광객이 적은 편입니다. 오사카에서 높은 곳의 야경을 보고 와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로코산에는 로코산 투어리스트 패스가 따로 있습니다. 원래 1770엔 정도의 비용이 드는 고베 시내버스 16번, 로코산 케이블카, 산 위를 운행하는 산조버스를 1000엔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 정상에 있는 시설들에 대한 특전도 딸려 있고요. 아까 로코산에서 아리마 온천으로 바로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죠? 매년 4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발매하는 아리마 로코 주유 패스를 통해 로코산과 아리마 온천을 묶어서 구경할 수 있습니다. 아리마 온천으로 가는 철도와 로코산에 관련된 모든 교통시설이 있는 기본판,
그리고 확장판으로 한큐 전철이 포함된 한큐 확장판, 그리고 한신 확장판이 있습니다. 이 아리마 로코 패스에는 킨노유 혹은 긴노유 이용 티켓이 포함되어 있으니 로코산과 온천을 둘 다 가볍게 둘러보고 싶은 사람들은 이 패스를 이용하면 많이 편합니다. 오사카성이 전쟁으로 파괴된 후 복구되는 과정에서 고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죠. 그래서 내부는 현대식이고 엘리베이터까지 있어 많은 사람들을 아쉽게 합니다. 교토의 니조성은 아름답긴 하지만 아예 천수각이 소실되었고요. 히메지성은 일본 전역에서 천수각이 남아있는 12개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어의 국보로 지정된 5개의 성 중 하나이고요. 성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백로성이란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히메지성이 위치한 히메지는 고베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여기에 있습니다. 상당히 먼 게 오사카에서 고베까지의 거리의 2배입니다. 하지만 철도 교통편들이 모두 고베에서 연결되기 때문에 고베와 같은 여행권에 묶여 있습니다. 소요시간과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사이 스루 패스, 간사이 에이리어 패스 등 여러가지 패스가 히메지성까지 지원이 되지만 가장 저렴한 패스는 히메지 투어리스트 패스입니다. 2,000엔에 간사이 공항에서 남바까지 가는 난카이 티켓과 남바에서 고베로 가는 한신전철, 고베에서 히메지로 이어지는 산요전철 1일권이 포함되어 있는데 공항철도 930엔, 오사카에서 고베 한신패스 700엔을 빼고 나면 270엔에 고베 히메지 티켓이 딸려오는 엄청 저렴한 패스죠. 다만 히메지성을 구경하고 오는데 3-4시간 정도는 소요될 테니 아침부터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고베까지 제대로 구경할 수 있습니다. 산요 히메지역과 JR 히메지역은 거의 붙어있고 또 이 부근에는 성 이외에는 볼거리가 거의 없다고 무방해 길을 헤맬 염려는 없습니다. 고베는 지하철이 메인인 오사카, 버스가 메인인 교토와는 다르게 자기가 가고자 하는 키워드마다 교통수단이 모두 다릅니다. 아리마 온천을 가려면 고베 전철, 로코사는 케이블카, 히메지사는 산요전철, 이런 식으로요. 회사가 다르니 패스도 정말 다양하고요. 간사이 스루 패스로 대부분의 지역을 모두 갈 수 있지만 역시 가격이 관건이죠. 어차피 시내에서 관광지까지의 거리가 멀어 당일치기를 한다면 많아야 2-3곳 정도 들릴 수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패스만 구매해 갔다 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가이드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고베 되세요.